카페. 오빠, 우리 이제 양가 결혼 허락도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결혼 예산 짜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얼마 모았는지 공개해볼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응? 꼭 그렇게 해야 하냐니? 우리가 얼마를 모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출을 얼마 받고 부모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지. 사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도움 줄 게 없잖아. 나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출도 어렵고. 그건 다 알지. 오빠가 얼마 모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사정 아시고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도 부모님 부담은 최소화하고 싶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 2천 모았나? 그것도 부모님 매달 용돈 드려야 돼서 다는 못 써. 2천? 그거밖에 못 모았다고? 뭐야 그 반응은? 내가 말했잖아. 아직 돈 많이 못 모았다고.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 집안 행사에 돈 많이 써서 못 모은 거지 사치를 부리거나 하진 않았어. 그건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부모님 용돈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드릴 참이야? 당연하지. 결혼했다고 바로 안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동생들도 아직 대학생이라 본인들 먹고 살기 바빠. 내가 장남으로서 부모님 챙기는 게 낫지. 얼마나 드릴 생각인데? 한 달에 적어도 150은 드려야지? 그렇게 많이? 오빠 설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드렸던 거야? 응. 두 분이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지.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 잘 못하신단 말이야. 아, 그래도 결혼하면 돈 드는 것도 많아질 텐데 금액을 좀 줄여보는 건 어때? 그건 절대 안 돼. 부모님 나 하나만 보고 사시는데 내가 갑자기 용돈을 줄이면 드시고 싶은 것도 잘 못 드실 거 아니야. 또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래도 너무 많은데. 오빠 월급의 절반이잖아. 앞으로 연차 쌓이면 월급도 많아질 텐데 뭘.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난 부모님에 대해 각별하다고. 그니까 그거 이해 못하면 결혼 못한다고. 내가 충분히 말했는데도 그 소리면 난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오빤 틈만 나면 그러더라. 결혼 자금은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볼게. 그니까 파혼 얘긴 장난이라도 하지 마. 오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너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튼 잘 얘기해봐. 그날 저녁 집.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우리 딸 무슨 일일까? 그래, 말해봐. 그, 결혼 자금 말이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빠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결혼 비용 많이 못 낼 것 같아. 나도 따져봤는데 지금 모아둔 돈이랑 회사 통해서 대출받는 거 해도 집을 사긴 무리라서. 혹시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안 그래도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잘 됐네. 네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매달 연금 나온 것도 있고 네 결혼 자금으로 엄마가 오랫동안 적금 부어놓은 것도 있어서 20평대 아파트 정도 마련해줄 수 있을 것 같네. 그래,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니? 너네같이 어린 나이에 장만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 정말?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도와준다니 시름이 한결 덜어진 기분이야. 미안해요. 알아서 결혼 준비할 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 가장 큰 도움을 받네.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 요즘 청년들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고. 다행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네. 건우한테 최대한 자존심 안 상하게 너가 잘 말해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남자가 집을 해온다는 생각이 있기 마련이잖아. 괜히 우리가 다 도와준다고 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럴까봐. 그건 걱정 마. 내가 잘 말해볼게. 너무 고마워. 진짜 잘 살게. 그래.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인 거 알지? 건우 보니까 착실하고 성실하니 잘 살겠더라고. 너네 모습 보는 게 이뻐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니까 잘 살아봐. 알았지? 그럴게요. 고마워요 정말. 다음날 전화. 오빠 퇴근했어? 오랜만에 가족 외식하러 나가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오빠, 집 문제는 해결됐어. 엄마 아빠가 장만해 주신다네. 정말? 집을 해주신다니. 니네 집 진짜 잘 사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혼자 힘으로 집 구하는 건 어렵다고 도와주시기로 했어. 나머지만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 뭐. 집만 해결되면 결혼 준비 끝난 거지.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제 식당 들어가야 돼서 끊을게. 그래. 직후 식당. 여기 고기가 참 맛있구나. 잘 먹으마, 건우야. 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 집 한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네 아빠야 워낙 친구를 좋아하니까. 젊어서도 그러더니 늙어서도 유난이야.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겠니? 그러게 말해요. 그래도 친구 많으시면 좋죠? 적적하지 않으시고. 내가 적적하니까 문제지. 아참, 아까 민주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민주 부모님께서 집 해주신대요. 역시 장인어른이 공무원 하다 정년퇴직하셔서 여유가 좀 되나 봐요. 그래? 하긴 뭐 상견례할 때 보니까 말도 점잖게 하는 게 그런 것 같더라. 그럼 명의는 누구 걸로 한다니? 글쎄요. 그건 아직 안 물어봤는데 아직 집도 안 알아보기도 했고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알지? 그쪽에서 집 해줬다고 민주 명의로 한다고 하면 너가 무조건 말려야 된다. 그래도 민주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민주 명의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집 샀는데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공동명의로 하자고 우기긴 좀 그런데. 얘는 그게 무슨 소리니? 결혼이란 게 뭐야? 두 사람이 재산을 합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걔가 가져온 재산도 당연히 네 거지. 그런가요? 그래도 그걸 제가 요청하기가 좀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보통은 남자 쪽에서 신혼집을 구하니까 제가 그게 좀 위축이 되네요. 위축은 무슨... 애초에 민주 걔가 더 좋다고 엄청 따라다녔다며. 원래 더 좋은 사람이 결혼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다. 네가 얘기 못하겠음? 내가 하마. 어머니가요? 그래. 말한 김에 따로 전할 얘기도 있고. 저번에 보고 잘 못 보지도 않았니?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될 텐데 이렇게 준비 없이 결혼해도 되겠어? 하긴 그건 그렇네요. 이따 민주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네, 그럴게요.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민주야, 나다. 건우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어서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진작에 번호를 교환했어야 됐는데 깜빡했구나. 혹시 내일 시간 되니?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요? 그래, 퇴근하면 몇 시니? 내가 회사 쪽에 가 있으마.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자율 출근이라 좀 일찍 나와도 괜찮아요. 그럴래? 그럼 우리 집 앞 카페에서 보자꾸나. 퇴근하면 연락 주렴. 네, 그럴게요. 다음날 회사. 민주씨, 결혼한다고 하더니 살이 갈수록 쪽쪽 빠지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쁜 드레스 입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하긴 그건 그래. 나도 결혼하기 3달 전부터 살 엄청 뺐잖아. 민주씨는 이제 막 드레스 고르러 다니는구나. 돈 많이 들지?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비용이 제일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 아직 완전 처음 단계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긴 해요. 집은 구했고 집이 제일 부담이 크잖아. 다행히 집은 부모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민주씨 부모님이? 네. 예비 남편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라서 부담되실 텐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죄송하고 감사하죠. 그럼 예비 남편이 나머지 혼수 비용 감당하려나?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 한쪽이 지불해오면 한쪽이 대부분 결혼 비용 감당하는 걸로. 그냥 결혼 비용은 반반 하려고요. 오빠가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부모님 생활비도 챙겨드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비용을 크게 못 내거든요. 어머 정말? 생활비도 따로 챙겨준다고? 설마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는 건 아니겠지? 결혼하고 나서도 챙겨드릴 모양이에요. 계속 챙겨주다가 안 챙겨주게 해도 그렇잖아요.
그걸 허락한 거야? 민주씨, 이거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래요? 당연하지. 결혼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나중에 애도 생기면 교육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가고. 달에 얼마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 확인해야 돼. 안 그럼 진짜 골치 아파진다. 그냥 오빠가 평소에도 챙겨드렸다고 해서 전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결혼했으면 각자 사는 게 맞지. 더군다나 결혼 자금도 별로 못 낼 정도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거면 본인 재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은 마냥 좋아서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이제 살 붙이고 살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렇게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럽다고 말은 해봤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파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말할 때마다 정말 그럴까봐 걱정된다니까요. 아유, 민주씨 남편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랑 하나로 될 일이 아니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남편이랑 남편 부모님 관계가 어떤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 안 그럼 진짜 맨날 싸운다. 선배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내 친구도 그거 안 살펴보고 결혼부터 했다가 바로 이혼했잖아. 민지씨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감사해요, 선배님. 안 그래도 이따 어머니 뵙기로 해서 슬쩍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시어머니 말하는 것만 봐도 대강 파악되니까 잘 물어봐봐. 그럴게요. 그날 저녁, 카페.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 아니다, 나도 방금 나왔는데 뭘. 그래, 버스 타고 왔니? 아니요, 차 운전해서 왔어요. 어머, 벌써 차를 몰고 다녀? 회사랑 집 거리가 좀 돼서요. 저도 얼마 전에 뽑은 거예요. 요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벌써부터 차를 사니?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결혼 준비하는 애가 그래도 돼? 아, 차는 아버지께서 선물로 사주셔서요.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서요. 니네 부모님이 잘 살긴 잘 사나 보구나. 그래도 사치 부리는 거 절대 안 된다. 특히 우리 아들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쓸데없는 거 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아, 그럼요. 저도 돈 버는걸요. 결혼하고 나서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려고 해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말이다. 집 명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들어보니까 집을 사돈이 해주시기로 했다면서? 네.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명의는 아마 제 명의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휴, 설마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아니 부모가 함께 살 집인데 네 명의로만 하는 게 말이 돼?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부모님 재산으로 하는 거라서 부모님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빠랑 제가 모은 돈으로 했으면 당연히 공동 명의가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명의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큰일 날 소리라네. 막말로 너네들 얼마 안 살다가 이혼해버리면 우리 건우는 한순간에 집 없는 거지 신세가 됐는데 내가 그 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명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공동 명의로 하면 될 거 아니니?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건 어머니 저희 부모님 재산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생각이 정 그러시면 제가 부모님이랑 상의해 볼게요. 30도 훌쩍 넘어선 이런 거 하나 혼자 못하고 부모님한테 상의를 해야겠어. 아휴,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 있으면 부모님이랑 얘기할 판이네. 니네 부모님도 그렇다. 공동명의가 당연한 거지 사위 기죽일 일이 있나? 뭘 이런 걸 딸명의로 무조건 해야겠다고 그런다니? 그런 건 아니고 아직 부모님이랑 제대로 상의를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건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다. 알겠니? 그래야 이혼도 쉽게 안 하는 거야.
이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 서로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사는 거고. 요즘 애들은 사소한 거 하나만 안 맞아도 쉽게 이혼한다며? 그게 다 이런 거 때문이야. 난 우리 아들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시간 후 집. 우리 딸 이제 퇴근하는 거야? 야근했어? 아, 그게 아니고 어머니 좀 잠깐 만났어. 사돈어른? 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아빠, 집 구하면 명의는 누구 걸로 하는 게 맞아? 명의? 당연히 네 명이지.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든? 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면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 집 사기도 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든. 집으로 오는 내내 찝찝해서. 너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그건 좀 곤란한데. 솔직히 집 말고도 다른 혼수나 그런 것도 너네 둘이 반반 나눠서 한다며. 집 구하는데 우리 돈만 들어간 건데 공동명의 하기가 그렇지. 사돈 어르신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공동명의야 나중에 너네들 결혼하고 좀 시간 지나고 해도 되지 않아? 바로 공동명의 하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동명의 해야 쉽게 이혼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집 때문에 이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요즘엔 한쪽 명의라고 해도 재산 분할하면 반반 되는 경우도 많어. 사돈이야말로 이혼 생각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엔 네 명의로 하고 나중에 공동으로 바꾸겠다고 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구먼.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좀 어렵네. 그래도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 때 얘기할 거 그랬나? 아니야.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지 뭐.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래, 잘 얘기해봐. 알아듣게 설명하면 금방 납득하실 거야. 아님 건우 통해서 말하든가. 아무래도 자식이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는 게 좋겠다. 다음날 카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원래 오늘 만나기로 한 날 아니잖아. 상의할 말이 있어서. 집 문제 말이야. 혹시 어머니가 오빠한테 명의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있어? 안 그래도 어제 얘기했다며. 나도 부모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명의는 내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재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거네? 듣기에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 생각은 그러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글쎄.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내 생각도 우리 엄마랑 같아.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를 너 혼자만으로 하는 게 맞나 싶어. 솔직히 그걸로 내 기 죽이려는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기를 죽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맞잖아. 네 명의인 집에서 내가 살면 내가 기도 못 피고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럴 마음 하나도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럴 의도 하나도 없고. 결혼 생활 좀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명의 공동으로 바꾸던가 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그게 언젠데. 그때까지 나 꽉 잡고 살겠다 이거 아니야. 넌 그런 여자 아닐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혼자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 아니, 한번 가봤다가 빨리 이혼하려고 그러나? 아니 갑자기 뭔 소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비꼬아? 솔직히 요즘 별거 아닌 걸로 파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늦게 하기도 한다며? 혹시 이혼하게 되면 피해 안 보려고. 명의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랑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공동명의 안 해주겠다는 거 보면 그렇잖아.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재산으로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게 딱 보인다고. 아니, 어머니 우리 부모님 재산이고 집 구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어차피 둘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야? 이건 말고도 우리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오빠가 결혼 준비에 쓸 수 있는 비용 제대로 말 안 해줘서 준비도 느려지는 거 아니야. 여자들 결혼 앞에서 속물이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결국엔 결혼하는데 내 돈 적게 들어갈 게 뻔하니까 그걸로 약점 잡아서 뭐라 하겠다 이 신보네. 나 좋다고 졸졸 따라다닐 땐 얹고 아니 왜 자꾸 엇나가는 말만 해? 그럴 일도 아닌 거 뻔히 알잖아.
그리고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음 결혼 생각도 안 했겠지. 저번에 부모님 생활비 가지고 뭐라 할 때부터 알아봤다. 됐다. 난 명의 안 바꿔주면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간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면 얘기할게. 그 전까지 연락하지 마. 안녕. 오빠! 하, 연애할 때도 저렇게 갑질하더니 이젠 결혼 가지고도 협박을 하네. 정말 지친다, 지쳐. 다음날 회사. 진짜 연락을 하나도 안 받네. 어떻게 결혼 약속한 사람한테까지도 이럴 수 있지? 너무해, 정말. 민주씨, 무슨 일 있어? 뭔데 혼자 그렇게 중얼거려? 선배님 죄송해요. 방해되셨죠? 아니, 방해될 거가지야? 뭔데? 무슨 일인데? 업무도 한가한데 나가서 얘기할까? 네. 잠시요.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결혼 준비 때문에 그렇지?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무슨 일인데? 이런 건 경험자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는 법이야. 사실은 집 명의 문제 때문에요. 명의? 집을 저희 집 부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세요. 남편은 혹시 그걸로 자기 기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몰아붙이고 있고요. 뭐? 아니, 민주씨 부모님 재산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민주씨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그런 걸로 협박을 해?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남편 더 좋아하잖아요. 연애 때부터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협박하면 다 들어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부모님도 연관돼 있는 거라 쉽지가 않네요. 민주씨,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민주씨 듣기엔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민주씨 이대로 결혼하는 거 나 반대야. 네? 민주씨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뭐라 말은 못했는데 옆에서 오래 지켜본 입장에선 남편이 민주씨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물론 사랑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있어야 되잖아. 가만 보면 민주씨만 남편 애들파하고 남편은 지 맘대로 하려고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태도야?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 그대로 드리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네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만큼 결혼 준비 못했음 미안한 줄 알아야지. 이 상황에서 명의 갖고 심통 부리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보기가 좋지 않아. 선배님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동안 마냥 잘 살아보라고만 하셔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건 있었죠. 오빠가 날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좋아서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지금 민주씨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서 도움되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내가 민주씨랑 남편을 계속 지켜본 건 아니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래도 느낌이란 게 있잖아. 민주씨가 이대로 결혼하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도 염치 없게 그런 부탁 쉽게 하는 것도 영 찝찝하고. 이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직 준비도 많이 안 했다며. 선배님 말이 다 맞긴 한데 그래도 오빠랑 영영 헤어질까봐 걱정돼요. 전 아직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번에 말했듯이 사랑만으로 결혼이 성사되진 않아.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 엄청 사랑한 사람과는 결혼 못하고 적당히 사랑하지만 한 맞는 사랑이라면 금방 결혼하잖아. 민주씨도 잘 고민해봐. 친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야.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집. 여태까지도 문자 한 통도 없네. 그렇게 말만 해놓고 사라지면 다야. 하긴 생각해보면 늘 나만 기다리고 매달렸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각 남편 집. 그래, 민주 걔가 뭐라고 하디? 명의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어?
아직 그런 말은 없었는데 곧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이랑 얘기했는데 명의를 일단 자기로만 하겠다고 해서 그럼 난 결혼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좀 하고 오늘 연락 다 안 받았거든요. 아마 지금쯤 반성하고 부모님 설득하고 있을 거예요. 제 말이면 끔박 죽거든요. 그래서 걔랑 결혼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해결을 했어야지. 걔도 참 답답하다. 그래도 애는 착해요. 기센 여자들 엄마도 딱 질색이잖아요. 그래, 기가 세면 곤란하지. 민주 정도면 집안에 돈도 많겠다. 착하고 고분고분하겠다. 우리 집안 며느리론 제격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곧 명의 공동으로 하겠다고 할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명의로 하자고 할 거 그랬다. 가장은 넌데 네 명의로 하는 게 가장 면도 살고 그러지 않겠니? 나중에 차차하면 되죠 뭐. 다음날 남편 회사. 아니 지금쯤이면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더 안 오지? 아직도 설득하는 중인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니다. 이런 버릇만 나빠지지.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 시각 회사. 늘 이런 식이지? 먼저 연락 안 오고 자기 잘못으로 싸우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게 만들고. 생각해보면 기념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늘 나만 선물해줬잖아. 집안 가난하단 핑계로 뭐라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 정말 이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다음날 저녁 남편 집. 연락이 아직도 안 오네. 이러다 진짜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민주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걔 아니면 결혼할 예정 없는데. 이쯤에서 연락해봐야겠다. 전화. 여보세요? 뭐야,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연락하지 말라며. 내가 언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해결하고 연락하라고 했지. 말은 잘 해봤지? 공동명의 하는 걸로?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하나만 묻자. 왜 이렇게 명의에 집착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데 문제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 해주신 걸로 감사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직도 해결 못했어? 말해봐.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해봤지? 애초에 우리 부모님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이런 거 하나 설득도 못해서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내일 저녁에 자주 가는 카페에서 봐. 다음날 저녁 카페. 왔어? 왔으면 빨리 앉아. 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이 간단한 일을 해결하나 못해서 왜 이렇게 싸우게 만드냐고. 간단한 일에 집착한 건 오빠잖아. 집착? 너 많이 컸다. 언제 나한테 꼼짝도 못하더니.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됐다, 야. 입씨름 하지 말고 명희명님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뭔데? 명희 네 이름으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결혼 비용은 네가 다 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야 너가 나랑 결혼을 쉽게 생각을 안 하지. 그건 또 뭔 소리야. 네 돈이 들어가 있어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혼 안 할 거 아니야? 난 뭐 이혼 자체를 경멸하는 주의라서 상관없지만 넌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확신이 생기려면 네가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줬음에. 그러니까 집도 우리 집에서 하고 나머지 결혼 비용도 내가 내라 이 말이야. 오빠네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말하자면 그렇지. 그래도 걱정 마. 결혼하면 내가 가장 노릇은 톡톡히 할 테니까. 어머니한테도 말해봤는데 너가 그 정도로 성의 보여주면 명의병은 나중에 미뤄도 좋다고 하셨어. 대신 명의 변경할 때 내 명의로 해줬음에 네 명의로 한 기간만큼은 공평하게 내 명의로 했으면 한다고. 정말 듣자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뭘? 오빠 나 사랑하긴 해. 생뚱맞게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논점부리지 말라고. 너한테도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나랑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며?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야 좀 보이네. 그동안 내 사랑 갖고 이렇게 협박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헛소리 말고 빨리 어떻게 할지나 정해. 너 나만큼 사랑하는 감정 들어본 사람 없다며. 놓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됐다. 됐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파혼하자고 나쁜 자식아. 뭐 파혼? 지금 파혼이라고 한 거야? 그래, 파혼. 네가 그렇게 협박 삼아서 말했던 그 파혼. 내가 네 그동안 많이 사랑하긴 했는데 그 사랑이 아까워서라도 너랑 헤어지는 게 낫겠다. 야,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 너 나랑 헤어져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겠지. 니야말로 그런 걸로 협박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네 그동안 잘못한 거 다 눈 감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는 건 아니지. 니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어차피 준비된 거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파혼하는 게 맞겠네. 너야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오,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파혼을 얘기해? 네가 뭘 저랬다고. 잘한 걸로 따지면 네가 훨씬 잘못했지. 너랑 쓸데없는 이슈름 하고 싶지 않다. 깔끔히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오케이? 나 간다. 야!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래? 그날 저녁 남편 집. 얘기는 잘 됐니? 민주 걔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명의 지 걸로 해주는 대신 결혼 비용 다 내라고 했더니 그냥 헤어지자는 거 있죠?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건데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어머, 나한테 그랬다고? 버릇없이? 그렇다니까요. 완전 벙쪄서 뭐래 대꾸도 못했잖아요. 지가 뭔데 파혼을 하라 말을 해. 그거 다 너랑 신경 좀 버리는 거다. 지가 주도권 꽉 잡겠다 신보 같은데? 걱정 마라. 엄마가 해결해 볼게.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자존심 상해서 혼난데. 엄마만 믿어. 어딜 건방지게 남편 될 사람한테 그럴 협박을 해? 그 시각 집. 엄마,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요새 얼굴이 안 좋더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 어서 말해보려. 저 파혼하려고요. 파혼? 상견례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명의 때문에 그러니? 그게 잘 얘기가 안 됐던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운 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많이 이용해 먹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게 보이고 명의 변경 안 해줄 거면 결혼 비용 나보고 다 내라고 하는 거 보고 정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미래를 그릴 수 있겠어요? 어느 걔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아빠 속상해 하실까봐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말을 내 딸이 들어서 그러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그러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럴 수가. 죄송해요. 더 좋은 사람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아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니? 사실은 집을 오늘 보고 왔었거든. 딱 신혼부부가 살기 적당해 보여서 얼른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긴 네가 뭐가 죄송해. 그래, 어차피 진행도 안 됐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파혼하는 게 낫지. 생각 잘했어. 엄마가 따로 도와줄 건 없고? 없어요. 저 혼자 잘 해결해 볼게요. 그래, 우리 딸 힘내라. 다음날 저녁 회사 앞. 얘, 너 왜 전화를 안 받니? 어머니? 그래, 네가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왔다. 꼭 이렇게 어른을 여기까지 오게 해야겠니? 그렇게 안 받는데 영 버릇이 없구나. 무슨 얘긴데요? 전 건우 씨 통해서 다 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머, 말버릇 좀 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다야?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고집을 부려. 명의 하나 공동으로 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별일도 아닌데 협박하는 것보단 낫죠. 이미 얘기 끝났고 파혼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머머, 어쩜 저러니? 너 그동안 다 내숭 부렸던 거야? 내숭이고 말 것도 없죠.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야, 거기 서봐! 야! 일주일 후 남편 집. 아직도 민주 걔한테서 연락 안 왔어? 네. 이러다 정말 너네 둘 헤어지는 거 아니니? 이미 어른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래로 오준다니. 그거도 그거지만 솔직히 민주만한 여자도 없잖아요. 직업 안정적이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딱 종갓집 맏며느리 이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종갓집엔 절대 시집 안 온다는데 민주 아니면 저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럼 너가 좀 잘 달래봐. 앞만 봐도 서운해서 달래달라고 심통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면 남자가 좀 져주기도 해야 돼. 명의 그런 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차차 해결해도 되니까 그런 소리 말고. 결혼자금도 우리가 좀 보태겠다고 해봐. 그럼 좀 풀릴 거야.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너무 남자가 비굴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어때? 너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닌다며.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럼 그럴게요. 다음날 저녁 집 앞. 집 앞까지 무슨 일이야? 헤어진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편한데. 저기 내가 미안해. 뭐?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야.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니까 당연히 네 명의로 하는 게 맞고 우리 결혼이니까 돈 반반씩 내는 게 맞지. 내가 괜히 화나서 해본 말이니까 담아두지 말고 그냥 결혼 준비하죠. 이제 와서 분명 난 파혼한다고 말했는데.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친구들한테까지 정식으로 인사드린 마당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결혼 다시 진행하자. 집에서도 혼수해 주시겠다고 하더라. 협박할 땐 언제고. 어이가 없네. 됐어. 이젠 네가 결혼 준비 다 해온다고 하더라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 뭐? 진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농담으로 말했겠냐? 네 같은 남자랑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게 나아. 그니까 헛소리 말고 꺼져. 부모님 보실까봐 무섭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너 원래 이렇게 독하게 말하는 애 아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원래 다 이랬어. 네 만나는 동안 눈이 삐어서 모자른 짓 좀 한 것뿐이야. 나도 나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네같이 거지 근성인 사람 말고. 거지? 너 지금 거지라고 그랬냐? 그래. 남의 재산으로 집 가로채겠다는 심보가 딱 거지 심보 아니야? 야, 집에 돈이 없으면 니라도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명의를 해줘야 결혼을 해준다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렇다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인연을 사귀었는지 모르겠다. 돌아갈 수 있음 돌아가서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네.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적절하니? 됐다. 네 같은 애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이대로 우리 끝이니까 그렇게 알고 얼른 꺼져. 다음에 또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좋게 해결하려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냐? 네 같은 성격에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냐? 그래, 관둬라 관둬. 난 뭐 네가 좋아서 만난 줄 알아?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3개월 후 집.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네 집 예쁘게 꾸며놓은 거지. 아빠가 도배 싹 다 해놓고 가구도 새로 사두었다. 어때? 혼자 살기 딱 좋지? 아니, 파혼한 딸내미 뭐 이쁘다고. 잘한 선택했지. 그리고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 아빠랑 엄마 너 응원하고 아껴. 어차피 집 마련해주기로 한 거 우리 딸 회사 근처에 얻어주면 왔다 갔다 편하기도 하고 혼자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너가 결혼 앞으로 하든 안 하든 이 집은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 어차피 네 몫으로 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것도 없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안 그래도 너무 죄송한데 계속 받기만 하네요. 원래 자식은 부모한테 계속 받는 거다. 너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니까 이제 기운 차리고 씩씩하게 다녀. 알았지? 네, 알겠어요. 그 자식이랑 더 이상 연락 안 하는 거 맞지?
그럼요. 그 자식 엄마가 한번 연락 오긴 했었는데 안 받았어요. 회사 찾아온 것도 경비원 불러서 쫓아냈고요. 곧 이직도 할 거니까 다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래. 혹여나 너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아빠한테 도움 요청하고, 알았지?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기. 이 집에선 부디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 우리 딸. 6개월 후. 이후에 저는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집에서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며 착실하게 살았어요. 사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한동안 사랑했던 터라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럴수록 현재의 일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죠.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새로 생겼고요. 지금 남자친구는 사랑 가지고 협박하는 일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둘이 가정 형편도 어느 정도 맞고 모아온 재산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자식이랑 그대로 결혼했음 정말 큰일 나겠다. 내 앞에 지옥길만 펼쳐졌겠다.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도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 앞으로 저한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요. 그게 저를 가장 아끼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도 생각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